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알람,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게 있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20호 태풍 너구리 그리고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동시다발 발생해 일본으로 향해 난리난 현재 상황. 일본 접근할수록 점점 강력해져. 일본 국민, 일본은 사실상 한국 방파제라며 너무 부럽다는 일본 반응 망연자실.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오늘 일요일이니 저저번 주라고 해야겠죠.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본 열도를 약 3일 동안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이 현 시점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경로를 또 일본 쪽으로 틀어 점점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또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니 이걸 태풍위원회 회원국 총 14개국이 제출한 이름에 따라 한국이 지은 순서로 너구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게 생겼네요. 태풍 너구리는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33km, 초속 37km이고 강풍 반경은 160km 수준으로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강도는 현재 강으로 분류된 태풍입니다. 그런데 소형 태풍이라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은 해상을 움직이면서 상승 기류를 통해 그 힘을 더욱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태풍 너구리가 움직이는 경로 때문입니다. 실제 각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 너구리는 한반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일본 쪽으로 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운이 좋게도 북서풍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태풍이 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풍 너구리뿐만이 아닙니다. 태풍 너구리가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 또 21호 태풍 부알로이까지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강도가 약한 소형 태풍이지만 현재 이 부알로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일본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 일본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로 자체가 이 하기비스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하기비스의 피해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은 추가적인 인명 피해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잔뜩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점은 너구리는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21호 태풍 부알로이는 아까 말씀드린 14개국 회원국 중 한 나라인 태국이 지어서 제출한 이름인데요. 부알로이라는 이 뜻은 태국어로 바로 디저트라는 뜻입니다. 디저트의 한 종류인데 디저트 일본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이름이네요. 2주 전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는 현재 재난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 또한 엄청난데요.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사망 실종만 약 90명이고 부상만 약 350명에 달하고 부서지거나 침수된 가구만 약 1만 5천 채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태풍 피해로 인해 못쓰게 되어 폐기해야 할 전자제품과 버려지는 목재 가구 양도 사실상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물적 피해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일본에 대한 세계 외신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폐기물 자료 유실 사건인데요.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강력한 영향으로 방사능 폐기물 자료들이 곳곳에서 유실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실제 방사성 폐기물들이 유실됨과 동시에 태풍 피해로 인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토에 대한 보관소 또한 발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가 없어 세계 외신들은 이런 파렴치한 일본 당국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밖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냐? 정말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결국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이 나서야만 하는 것이냐? 세계를 상대로 하는 최악의 민폐국이다 라는 등의 아주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본의 모습은 분명 누가 봐도 원자력 발전사고 폐기물 관리 체제에 큰 구멍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렴치한 일본 환경상 신지로는 또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방사능 폐기물들이 유실되기는 했지만 환경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현재 빠르게 자료를 회수 중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자료를 회수 중이면 뭐하냐.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아. 그런데 실제 일본 자국 언론에서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일본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도쿄신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후쿠시마현에서 유실된 폐기물 자료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후쿠시마현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 자료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을 제거 및 수거한 오염토와 나뭇가지 등이 약 1.3톤 정도 한 자루당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가 한 곳에서만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폐기물 자루가 불어난 강물에 의해 떠내려 가거나 유실된 상태이며 폐기물 자루를 발견했을 때 대부분 폐기물 자루의 내용물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는 게 일본 환경성의 발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했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런데 외신에서 사실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번이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로 인해 이미 해외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더욱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 태풍 피해 당시에도 임시 보관장에서 약 250개의 방사능 제염 폐기물 자료가 유실되었었고, 이번과 동일하게 일부 자료들이 찢어져 그 안에 내용물이 모두 사라졌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피해의 모습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바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다 일본 총리의 잘못과 사실상 다름이 없죠. 일본 아베 태풍 하기비스 오는 날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계 관계자들이랑 함께 도쿄 중심 유흥가에서 고급 프랑스 요리점에서 웃으면서 요리랑 술 한잔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프랑스 요리 그렇게 고급스러운 요리 맛있게 먹었으면 대처라도 잘 해놨어야죠. 분명 태풍 하기비스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일본 매체에서도 며칠 전부터 계속 때리고 전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었죠. 그리고 고급 프랑스 요리 먹고 술 한잔 한 다음에 정신 잃고 비대위 집결소 이런 곳으로 간 것도 아니라 또 관저로 갔잖아요, 쉬러. 그리고 관저 가서 태풍 다 지나간 다음 일요일 오전이죠. 오전에 11시쯤 딱 눈곱 떼고 나와가지고 어슬렁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태풍이 지나가서 난리가 났구나, 비대위 결성하자 해서 일요일 오후 5시 태풍 다 지나가고 일본 작살 난 다음에 비대위를 정확하게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위 결성한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뭔가요?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죠. SNS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일본 럭비 올림픽 진행됐었죠. 럭비 올림픽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 시국에 럭비 올림픽 일본 내에서 편하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아베 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라는 이 시퀀스를 머리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진짜 이 아베는 파블로스의 개 같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침 살살 흘리면서 꼬리 흔들고 약한 자 앞에서는 대뜸 세게 나오고 자국 국민들 피해 입어도 나 몰라라 하고, 이거 그냥 습관이거든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현재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오염토 같은 경우나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사능 반감기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사라지기 전까지 이제 물 흘러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오염시키거나 일본 자국 토양에 쌓여가지고 계속 방사능을 내뿜고 있을 건데요. 총처럼 빵빵 쏘죠, 그냥 방사능이.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번 하기비스의 피해로 일본 전역이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이 정도면 불매 운동을 떠나서 정말 가족과 본인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당분간, 그리고 정말 선진국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종결되었다라는 발표가 있기 전까진, 물론 이런 발표는 없겠지만 일본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있으신 집이라든지 등 해서 뭐 단체 가족 여행 등은 특히 정말 피하셔야 할 것 같고, 혹여나 뭐 출장 등의 문제로 좀 짧은 기간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방문하고 체류하시더라도 먹을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다 챙겨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서 돈 별로 안 쓴다고 일본이 조롱하잖아요. 태풍 너구리, 부알로이가 적어도 우리나라에겐 절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